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킴과 함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월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대표님? 더워 죽겠습니다. 오늘 더 더워요. 오늘도 더 비까지 내리다 보니까 네. 이제 꿉꿉함과 더위의 싸움의 한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휴가철이죠. 네. 의외로 서울 시내 차가 조금 좀 덜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 뭐 합니까? 덥습니다. 네, 아마 더위 잘 챙기시는 게 주식시장도, 근데 주식시장 괜찮아요. 시장 보면서 더위를 이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시장 보면서 네. 너무나 혼돈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혼돈이요? 예.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주도주에 대해서 많이 강조드리고, 지난주도 또 사실 김민수 대표님은 그 사랑의 배터리 네. 강조를 한 번 더 해주셨고, 네. 그 이후에 엄청난 또 어떤 그 수급적인 급변동, 개인 네. 쪽에선 포모가 일어났고, 또 지난주 26일에는 또 공매도가 극심하게 또 한 차례 오후장에 또 펼쳐지는 네. 그런 한방 승부가 있었는데요. 자, 우리 주제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폭풍 같은 7월 말, 이제 8월은 네. 폭우가 지나고 폭염이 오니까 시장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지난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한 2, 3주,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한 게 있죠. 강세장입니다. 네. 일단 기반이 이겁니다. 예. 강세장이고 그 안에서 들어오는 섹터가 여기저기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또 강세장이면은 항상 중요한 게 주도주가 움직이죠. 대한민국의 주도주는 뭡니까? 배터리, 반도체. 잘하시네요. 예. 다 됐네요. 그럼 거기 딱 포지션 가져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나. 엇박자가 문제죠. 항상 그거는 뭐 타이밍은 뭐 저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제가 저기 크로마 앞에 가서 뭐 강의할 수도 없고 네 그런데 다 워낙 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앵커님도 저한테 해주셔도 된대요. 네? 김민수 대표님만 시간만 되시면 언제든지 해주셔도 된다고 합니다. 좀 비싸서 예 그건 아니고요. 예 저도 시간 되면은 같이 공부하고 싶죠. 공부하고 네. 싶은데 근데 한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미란 앵커님께서 아예 저한테 강의를 해주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제가요? 종목 21선에서 있다가 턴하는데 이런 거 사도 돼요? 한때 예전 직장에서 그렇게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만 하실 줄 알게 되면은 지금 같은 시소 게임 쪽에서 그렇게 크게 좀 많이 처지지 않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네. 혼돈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주도주에 대한 그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일까요? 그거보다 이제 주도주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도주는 맞습니다. 근데 가는데 한쪽이 너무 세게 강하게 붙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저거만 되게 좋은 줄 알고 그쪽으로만 계속 몰리다 보게 되면 보통 그렇죠. 다 같이 몰렸을 때 그 열기가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나머지는 또 기회가 된다는 거. 이것도 이번 기회에 다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 시장에서 주축을 갖고 있는 두 가지 흐름들이 있게 되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한쪽은 또 싸집니다. 관심이 덜하다 보니까. 그럼 그때는 또 기회가 된다는 거를 이제는 시간이 반영되는 게 너무 빨라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배터리가 확 갈 때 그때 반도체가 기회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 저희도 이제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에서 또 저희 내부 저희도 토마토의 최고의 전문가가 잘하시는 분. 정말 잘하시네요. 네네 언급을 또 그대로 또 해주셔서 네. 공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요. 그럼 네. 그 양대의 어떤 주도주를 가지고서만 잘 대응하면은 지금 시장 계속해서 수익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실까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잘 하셔도 지금 충분히 수익권은 계속 이어나가실 것 같고, 게다가 또 이게 그러니까 first tier라고 하게 되면, right? 영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세컨 티어? 예, 세컨 티어도 있죠. 그러니까 주도로 두 개가 뚝 자리를 잡고 있게 되면은, 우리 그것만 보고 있는 거 아닌데? 라고 밑에 단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던 게 첫 번째가 전력기기. 효성중공업 실적 나왔고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효성중공업 네. 스터디를 저한테 또 해주셨으니까 저희 킹과 함께해서 꽤 언급을 네. 그때그때 포인트로 해주셔서 네. 지지난주에 그 글로벌 ETF 자금에서 수소 쪽에 움직임이 있어서 네. 그때 안 그래도 ETF 시간에 효성중공업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전력기기, 그러니까 LS가 상한가 들어가는 이유도 일단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쪽에서 뒤늦게 뭐 2차전지 모멘텀까지 가세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근데 기반은 전력기기다. 네. 이쪽으로 보면서 전력기기 전선이다. 라고 보면서 움직이는 게 첫 번째.
또 하나는 조선 쪽도 언급을 드렸었죠. 네. 잘 안 빠진다. 계속 신고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엔터도 당연히 지금 같은 시점에서 이제 JYP가 실적이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아마 좋은 실적 내게 되면 한번 차익 매물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하반기를 보면서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여전히 열려 있는 쪽이겠죠. JYP 엔터는 해외 투어를 할 수 있는 가수 그룹이 네. 지금 뭐 역대급이라고 새 그룹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스트레이키즈, 또 트와이스, 트와이스 투둥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소와이스라고 부릅니다. 네, 소처럼 일하고 계시는 우리 트와이스 누님들은 네, 지금 하나의 또 큰 기둥이죠. 그리고 또 뭐 또 한 팀. 뭐 기억이 안 나요. 있지도 있을 거고. 있지인지. 근데 아마 니진 2주 다 있게 네. 되지만은 지금 이제 그쪽보다 지금 움직이는 건 이제 약간 캐시카우 역할을 하겠지만 네. 또 이제 앞으로 보여줄 것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분위기를 하반기는 확인하는 시간이겠죠. 그러면 이게 실적이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와 이걸 반영하는 건 지금까지의 주가. 근데 이 정도까지 또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겠어? 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는 멀티플의 상승이겠죠. 네. 그게 나오는 구간들이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실적 발표하게 되면 한번 흔들릴 것이다. 요거를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조금 좀 요즘에 둔한 게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네. 요게 한번 또 계속 달리다가 최근에 주춤합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도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테슬라,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은 다 쭉 움직이는데 포드 실적 잘 나왔습니다. GM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실적 아닙니다. 근데 전기차에 대해서 얼만큼 잘 적응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딱 설명을 못 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오히려 주가는 밀리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로 얼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과 아닌 부분들이 지금 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부품사들도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네.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쪽으로 가서 세팅 잘 해놨다라고 하는 쪽은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또 움직일 겁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차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에 대한 구분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수익성도 중요하고. 네. 예, 그렇죠? 네. 수익성은 당연히 준비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반응은 그럴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나오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쪽으로 나왔겠죠. 근데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기업에 들어가는 단보다 이제 앞으로 이제 북미에서 조지아 공장들이 가동됐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Q의 확대가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계산을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돼 있는 종목들이 앞으로 더 강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수익성도 물론 중요한데 앞으로에 대한 보는 변화가 이어지게 되면 그거와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다 이번 실적 나오면서 뜯어봐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가세하면서 어떻게 자동차 업계가 변화하게 되는가는 계속 지켜봐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의 밸류에이션을 주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여기서 네.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탑픽이 어떤 종목이시죠? 자동차 부품주 지금 자리에서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주 하게 되면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그 자동차 부품주와 네. 테슬라 가운데서 어떤 쪽을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저라면은 현대차가 내년 가게 되면은 전기차가 생산했었을 때 밸류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 그동안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게 확인이 되게 되면 국내 관련된 종목들 이것도 영향을 끼치는데 저라면은 국내 부품사들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물론 다 사면 되는데 모르면 다 사면 되는데 다 살 돈이 없다 보니까 예. 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자리 같은 경우 성화이텍 같은 경우도 자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쯤에서 턴하는 이제 거래량 확인들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요게 조금 확인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뭐 저하면 이제 아예 저랑 아진산업은 같이 붙어 다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턴하는 기반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 실적 발표가 먼저 나왔을 때 반응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좀 아쉽습니다. 이 회사는 준비 잘해놓은 회사 같은데 먼저 좀 밀렸다가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저항으로 나오는 한 23,000원대 부분 안착하고 나면 속도가 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체크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장의 세컨티어 가운데서 바이오 관련주도 빼놓을 수는 없죠. 네, 바이오 요즘에 또 몇몇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먼저 루닉과 비노가 움직였던 변화를 보여주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인데 AI 의료 쪽에서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이만큼 오른 자리에서 뭘 또 어떻게 하느냐라고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변화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직까지는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체를 보입니다. 근데 지금 부분은 성과가 막 하나씩 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루닉 같은 경우 주말 사이에 나왔던 것 중에는 바이오 마커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네. 루닛에는 루닛 스코프 인사이트 말고 스코프가 있습니다. 루닛 인사이트는 영상 가지고 쭉 하고 해서 AI로 돌려서 진단을 보는 부분이고 루닛 스코프 같은 경우는 바이오 마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치료가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치료를 하면서 임상 시험을 막 하게 되죠. 비용 들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루닛 스코프가 하는 일이 이런 이 신약 개발 관련된 쪽에서 성과를 내올 때 그 임상 실험 기간들을 단축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이오 마커를 통해서 그만큼 얼만큼 성과가 있을 것인지를 예측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 같이 협업하시겠어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벌써 그들이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나면 그러니까 그게 주가의 하나의 동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술력 네. 뛰어나서 성과가 나온다. 그런 회사들과 계약을 해서 그럼 계약금이나 아니면 뭐 앞으로 건당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수익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게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다 그냥 묻힌다고 하더라도 네. 다음 변화가 나와서 이제 성과가 나와서 어떤 매출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게 또다시 2라운드가 시작되나요? 시작됩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할 일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약간 주가를 보게 되면 어중간하게 들어가기도 좀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좀 흔들렸거나 좀 박스권 하단부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확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즘 보니까 뭐 신테카 바이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다시 들썩들썩하기 시작하고요. GI 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회사들이 다 AI와 결합돼서 나오는 종목들의 변화인데 좀 확산되기 시작하는 종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 또 급하게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가 파로스 아이에 바이오. 이름 되게 어렵습니다. 네. 파아바. 네. 네. 뭐, 파바로 외울게요. 네. 이 회사도 그 신약 물질을 AI로 또 검색해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AI와 결합해서 뭐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종목들 할 거 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나씩 정리를 하고 아, 이게 되겠어라고 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성과가 내는 겁니다. 그걸 됐었을 때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에서는 뭐 당뇨나 뷰티 쪽은 오늘 강조 안 해주시고 넘어가실까요? 또 기회 되면 하죠. 네. 하루에 다 털게 되면은 시간이 부족하죠. 그렇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네. 지난주 슈퍼위크였고 여러 가지 지표와 또 FOMC 회의까지 있었고요. 네.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아니면 수급의 변화 이걸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매크로한 거는 더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 드린다고 제가 한계가 좀 얇아요. 얇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 드리는 것보다 네. 차라리 지금 시장에 조금 변화가 나오고 있죠. 지금 아까 수급 관련된 얘기부터 큰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예탁금이 58조가 넘어갔습니다. 네.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저희가 보통 보면은 한번 IPO 괜찮은 거 있는데 그래서 자금 쑥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게 반복되면서 한 53조, 50조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이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지다가 근데 제가 더 신기했던 거는 아니 금리가 저렇게 올랐는데 네. 왜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50조대가 안 무너질까라고 생각했는데 안 무너지는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아, 지난주 소식 못 들으셨어요? 네. 초과저축 100조가 있다고? 정확하게 129조입니다. 129조. 네. 100조, 101조에서 129조. 네, 왜 네. 그러니까 수정하더라고요. 저희는 센 거 보죠. 먼 숫자 보죠. 네. 근데 130이구나 이렇게. 네, 예. 네. 왜 이렇게 되냐면은 네. 그 사이에 이제 초과 저축이라는 표현을 쓰죠. GDP 대비 6% 이상 나올 정도의 강한 초과 저축이 있다. 이게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가 왜냐면 초과 저축이라는 개념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좀 이게 뭐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다르긴 다를 겁니다. 내가 지금 약간 지금 직업군이나 아니면은 소득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쌓이면서 그러니까 평상 생활을 제외한 나머지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잉여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동성. 그렇죠. 네. 앵커님이 지금 갖고 돈을 이거 뭐 살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돈은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지금 저축
저축할까요? 라고 하는 그쵸. 것보다. 예. 근데 저축을 할지 배당주를 갈지 뭐 성장주를 갈지 고민을 막 하시겠죠. 하반기 그렇죠. 앞두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그러면 코로나19 이후로 봤더니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내가 월급이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또 이제 어떤 임금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다른 물가도 다 올랐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어하면서도 그걸 다 어느 정도 쓰면서도 나머지 초과 나오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꾸준히 쌓여있다는 얘기겠고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그러면 금리가 이런 상황들인데 부동산을 살 수 있겠느냐? 스마트한 머니들은 조금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빼고 아직 관찰해봐야 되는데 근데 조금 더 황금성이 좋은 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예금도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 예금을 지금 들어가서 묶이는 것보다 조금 더 시장에 대한 변화가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을 공부를 해보니까 특히 그 정도 초과 저축 갖고 계신 분들은 공부 많이 하세요. 지금 저희 이토마토 조회수 보세요. 막 쭉쭉 올라오는 게 다 네.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미란 앵커님이 다 열심히, 이건 아니구나. 다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차라리 네. 하반기 내년까지 바라보는 시장은 좋게 되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2020년, 21년도 그때 코로나 사태 때는 그냥 멋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한번 시장이 이렇게 돼서 급하게 자금 들어왔다가 나오는 변화, 사이클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겠고, 이럴 때 산업들이 변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기도 알다 보니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되게 좀 단단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톤을 약간 네. 점잖게 낮추시네요. 지난주는 2차 동학 개미 혁명이다 막 이러시면서. 이제 조심조심 하려고요. 저도 너무 이게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좀 제가 막 좀 선동하는 느낌도 나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지금 채팅창에서도 네. 2차 전지 반도체도 조만간 고점 따라가면 어느 정도 고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자금 얘기부터 먼저 드리게 되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는데 네. 또 신용잔고는 한 20조가 넘어갔습니다. 4월에 네. 20조 원 부근을 좀 주의하자 네. 이런 의견을 4월에 한번 배터리 랠리 쫙 보이고 나서 그 말미에 그 얘기 딱 해주셔서 고점을 저희가 그때 또 잡았었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나오는 신용은 일단 아주 걱정은 아주 심하게 되는 쪽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상대적인 비율이다 보니까 지금 58조까지 갖고 조만간 60조가 넘어간다. 그러면 네. 한 40% 따지게 되면 64, 24, 24조, 25조 정도까지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해야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은 빠르게 올라오는 게 예탁금 수치가 더 빨리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냥 기다려봐도 되겠다라는 쪽이고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미수금이죠. 저희가 미수를 요즘 쓰는 사람도 있어? 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 네. 지난 4월 달에는 미수금 돌아가는 게 한 2천억밖에 안 됐대요. 지금은 6천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수금이라는 게 초단기 레버리지라고 하더라고요. 3일짜리죠. 저희가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썼었습니다. 좋은 거 있는데 야 미수까지 풀로 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미수 써? 이러면서. 네, 그렇죠. 네. 그 미수군요. 그 미수입니다. 네. 저는 민수고요. 저는 미수고. 예. 같은 레버리지라고 하더라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15만 민수 대표님. 예? 근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이게 그러니까 한때 CFD라고 해서 이거를 좀 약간 좀 차익 결제를 보면서 초단기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미수 쪽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확대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미수의 단점은 그겁니다. 한번 한 2, 3일 단위로 그러니까 하루 이틀 단위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다가 바로 또 치고 빠지는 쪽이 많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또 대응하게 되면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 좀 투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늘어나는 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보는데 요게 좀 잦아들고 예탁금만 꾸준히 늘어나고 신용도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관리가 될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점잖게 움직이면. 좋은 표현이시네요. 네. 점잖게. 네. 그러니까 신용 쓸까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쓸 정도면은 그 정도면 지금 시장은 견딜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이것도 지금 고점에 따라가면 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뭐든지 주식은 급하게 따라가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아무리 때문에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비싸게 따라가도 내가 지금 이 가격보다 더 높여서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중간 단계가 사람의 정신을 혼을 쏙 빼놓거든요. 근데 그러면 단가 싸움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매수하나 매도도 마찬가지로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 타이밍은 못 맞춥니다. 못 맞추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싸게, 최대한 비싸게 이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걸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두 섹터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커져 있는 만큼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은 좀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그 누구보다 타이밍을 열심히 보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타이밍 못 맞춘다고. 네, 타이밍을 열심히 보지만 네. 확률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하면서 본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100% 맞는 건 없습니다. 많이 그렇죠. 아마 저희 이토마토에서도 전문가분들 타이밍에 예술 쓰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80% 정도가 가장 높지 그 이상으로는 그 이상급은 이제 신급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차트 안 보시고 하세요. 되게 신기합니다. 오히려 뭘 보고 하세요? 그냥 호가랑 강도만 보고 한대요. 아, 호가. 네. 네. 내가 화면에 되게 한 3개 화면밖에 안 떠 있어요. 호가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뭐 모니터 막 여러 개 있으신 게 아니라. 전혀 아닙니다. 모니터 딱 한 개. 그리고 그것만 보면서 이렇게 뚝뚝뚝 매매하고 있는 거 보고 저런 사람이 신이구나. 네. 근데 찾기 힘드실 무슨 증권사 대회에서 1, 2등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그렇죠. 이런 것도 안 보고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따라할 수가 없는 거고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어떤 변동이 큰데 그에 따라서 나오는 또 이게 만약에 변동이 크면서 움직인다 그러면 봉 보면서 정신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팁을 하나 더 드리게 되면 분봉을 보세요. 분봉도 많이 분봉 보시는 1분, 3분, 5분. 그런 거 보면 눈이 핑핑 돌아갑니다. 네. 60분봉, 네. 30분봉 이런 것짜리를 보면서 일봉을 또 약간 엑스레이로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자, 엑스레이는 눈으로 안 보여도 다 그들은 봅니다.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봉 같은 경우는 일봉이 그냥 하나만 뚝 섰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올라갈 때 보면 저항을 몇 번 받고 안착하면서 하루 사이에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30분봉이나 60분봉이나 거기서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게 또 의미 있는 자리겠다. 체크하고 그런 걸로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 더 좋은 변화가 나오지 않나. 하지만 저는 30분봉, 60분봉을 보지 않습니다. 네. 다른 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어요. 무슨 봉이요? 그러면 영업 비밀을 다. 네. 아주 중요한 핵심이군요. 네네. 다음에 기분 좋으실 때 공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네. 3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2가지 질문 짧게 소화를 해볼 텐데요. 네. 진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도주에 대해서. 네. 2차 전지. 2차 전지도 이제 어느 정도 상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이제 7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정말 7월까지 해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양도소득세도 연말에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확정하려는 그런 심리도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시장 이 종목에 대한 그 체질이 변했는데 네.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여전히 낮으면은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배터리 이제 끝난 걸까요? 안 끝났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기술적 분석 잠깐 볼까요? 네. 지금 상황이면은 지금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 제가 설정한 이제 빨간 선 따라서 위쪽으로 계속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다가 과열이 한번 나왔죠. 과열이 나오게 되면 한번 이 후폭풍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는 지금 기준으로 약간 이제 빨간 선 중심으로 네. 안착을 하느냐 위로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근데 그 상황들이 나오느냐 마느냐 저항이겠죠. 지금은요. 딱 120만 원대입니다. 안착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큰 그림은 8월 달에 수급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8월 11일 날 나오는 MSCI 이슈에 따라서 그때 한번 위쪽으로 한번 좀 오버슈팅 비슷하게 한번 나오게 되면 오버슈팅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한번 나오게 되면 한번 그 이슈에 따라서는 좀 정체를 보일 수 있겠다. 안쪽에서 이 위쪽으로 강할 때는 기준선입니다. 그 이쪽에서는 약간 좀 비중을 좀 관리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안쪽이고 이게 좀 시간을 좀 길게 가야 될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단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쪽이 이탈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대한 한 8만 원, 55만 원, 요즘 55만 원 좀 그렇고요. 56만 5천 원대. 요 안쪽에서 움직이는 거래 흐름들을 보시면서 이것도 보통 보면은 가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약간 기간 조정 비슷하게 나온 다음에 레벨업을 하겠죠.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은 올라가서 쫓아가서 탔을 때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가격대가 한 65만 원대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비중 조절했다가 다시 보는 이런 쪽도 나쁘지 않잖아요. 트레이더의 관점입니다. 이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배터리 보시겠어요? 반도체 보시겠어요? 오늘은 둘 다 매매하죠. 네. 둘 다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아까 이쪽이 강하다 그러면 반도체 쪽이 쭉 밀립니다. 그러면 기회는 이쪽에서 나오겠죠. 그거 보고 트레이드하고. 그럼 이쪽은 좀 가만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또 의미 있는 자리까지 오후에 들어온다? 또 이거 들어갈 수도 있고. 다 시소 게임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주의 시소게임 즐길 수 있을 만한 때라는 점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